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순복입니다. 오늘은 명심보감 전기편 16장 공부하시겠는데요. 여기 나오는 문장을 빌어서 술 때문에 그리고 돈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문장은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글이에요. 예, 술과 돈에 관한 군자의 태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주중불어 진군자 재상분명 대장부 만사종간 기복자후라고 했습니다. 먼저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술 마시는 가운데 실언하지 않는 자가 참다운 군자이고 재물 나눔이 밝은 사람, 재물 나눔이 투명한 사람이 대장부이다. 매사에 너그러우면 복은 절로 쌓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 주중불어 진군자 보시면요. 이 문장은 보통 해석하기를 술 먹으면서 말하지 않는 자가 참 군자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들이 술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술 찾는 이유가 많지요. 그런데 이제 그중 하나는 술을 통해서 슬프든 기쁘든 그 자신의 마음을 풀어보고 싶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비싼 술 먹고 입 딱 닫고 앉아 있으려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뭐하러 굳이 술자리에 앉아 있을까 싶은데요. 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혼자 있을 때는 독서를, 둘이 있을 때는 대화를, 셋이 모이면 노래를, 넷이 모이면 운동을 하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 해석을 그냥 무조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기보다는 여기 목적격이 생략되었다고 보아서요. 실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게 되면 의뢰의 그 말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때문에 실언하지 않는 자가 군자이다고 하는 거죠. 예. 술 마시게 되면 실언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술에 관한 자료를 찾다 보니 정말 그 시선 이태백부터 그 도덕군자인 공자까지 정말이지 역사 이래로 한다 하는 사람치고 술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또 그런 사람치고 술에 관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사람이 또 없습니다. 예, 정말 말도 많고 사연도 많은 게 이 술인 것 같아요. 모두들 술에 관한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태백이야 시인이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예, 솔직히 공자님까지 그 유주무량 불급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자는 음식에 관해서는 대체로 절제를 강조하셨는데 유독 술에서만큼은 양을 정해놓지 않고 몸가짐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까지 드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 저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예, 공자는 술을 좋아하신 것은 물론이고 술에 매우 세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 주량을 정해놓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을 때까지 마신다는 거죠. 예, 혹자는 이제 도덕군자는 술 마시면 안 되느냐고 이제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공자님은 성인 소리를 듣는 분 아닌가요? 성인이 술 좋아한다는 얘기는 제가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예, 어쨌든 술은 그 정도로 거절하기 어려운 그런 마력이 있나 봅니다. 일전에 연담 김명고의 달마도를 감상하시면서 그 술과 돈에 관해서 잠깐 언급한 적도 있고요. 자료를 보아하니 술에 관한 예찬론이나 그 악영향에 관한 내용은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저까지 들먹일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술 때문에 겪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도 커서 잠깐 한마디 짚고 넘어가자면 왜 꼭 술이어야 하는가죠. 예. 삶의 그 고단함이나 괴로움, 외로움, 답답함 등등 왜 꼭 술로 풀어야만 하는가입니다. 예. 세상에 널려 있는 그 많은 그 풀 것들이 많은데 왜 꼭 술로만 하는가. 예. 술 좋아하시는 분들 저 때문에 매우 짜증나시겠어요. 저도 술의 장점 압니다. 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예. 그런데 그 술로 인한 그 호각값이 너무 크지 않은가. 그죠? 예나 지금이나 술로 인한 그 사건 사고들이 뉴스를 도배하지 않습니까? 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요즘은 그 예전처럼 술 권하는 사회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감이 있죠. 예, 그런데도 요즘 또 매스컴을 달구고 있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결국 술이 가해서 벌어지는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죠. 그 술 찾는 이유를 이해 못할 것은 아니지만 참 안타깝고 딱합니다. 해서 술에 관해 비교적 그
냉정한 태도를 보인 관중의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예, 관중이라 하면은 그 유명한 관포지교의 주인공이죠. 예, 관중과 포수가의 사귐. 예, 이 관중은 그 주나라 모강의 후손으로서요. 성씨가 원래는 희씨입니다. 왕족이에요. 그런데 이제 몰락해서 그 낮은 벼슬에서 제나라 재상까지 오른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런 관중을 그렇게까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한 것은 그의 친구 포수가의 역할이 크지요. 이들은 한때 그 제나라가 그 공자인 소백과 규, 그 형제, 이복 형제예요. 둘이 서로 군주 자리를 두고 다툴 때 관중은 그 형인 규를 지지했고 포수가는 동생인 소백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그 포수가가 지지했던 공자 소백이 제나라 환공으로 즉위하게 되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제 관중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제환공이 포수가에게 재상 자리를 이제 권하니까 그 포수가가 자신보다 이 관중이 더 훌륭하다 하면서 친구를 천거합니다. 대단하죠. 예. 관중이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수가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관중이 제나라 재상이 되어서 환공을 도와서 아주 어마어마한 개혁 정치를 실행한 재상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정말 친구의 도움으로 목숨도 구하고 제나라 재상이 된 그 관중가 그 관중이 죽이려고 했던 그 제환공과의 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은 그 주보, 술에 관한 족보라는 책에도 있고요. 그 유향이 편찬한 설원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그 사자성어로 알려져 있는 주입설출, 즉 술이 입에 들어가면 혀가 나온다 하는 내용이에요. 재밌죠? 예. 술이 입에 들어가면 혀가 나온대요. 예. 문장을 기본으로 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환공이 이제 대신들하고 술자리를 함께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정오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 관중이, 약속 시간이 넘어서야 이제 왔다고 합니다. 환공이 이제 좀, 못마땅했겠죠. 먼저 와서 기다려야지. 예, 다들 있는데, 맨 나중에 나타나서. 예. 그래서 환공이 어쨌든 이제 술잔을 들어서, 관중에게 권했나 봅니다. 그랬더니, 관중이 그것을 완샷 하지 않고, 예, 반쯤 술을 버렸대요. 그건 뭐 대역죄 아닙니까? 네. 제가 옛날에 술을 못 먹어서 아주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공이 말하기를 자네는 약속 시간이 지나서야 오더니만 이제는 술도 마시면서 버리니 그것이 예의에 맞는가? 예, 라고 말했죠. 예. 이건 뭐 정말 관중 정도 되니까 이 정도지 보통 사람이 이랬으면 뭐 단칼에 괘씸죄 1호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관중이 대답하기를 신이 듣건데 술이 입에 들어가면 혀가 나온다고 합니다. 혀가 나온다는 것은 말실수를 하는 것이고 말실수를 하게 되면 몸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몸을 망치는 것이 술 버리는 것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술 버리는 것이 몸 망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 얘기죠. 예. 왜냐하면요. 술을 마시게 되면 이 관중이 환공에게 말실수를 하게 될 수 있죠. 예, 그렇다면 환공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니 그렇다면 목숨도 달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느니 술을 버려서 말실수를 안 하고 단지 술을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만 추궁을 받는 것이 낫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환공이 허허 웃으면서 그대 중부는 일어나 자리에 가서 앉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부가 아니고요. 중보라고 해야 됩니다. 원래는 놀보 홍보예요. 이 보자는 지금의 씨, 미스터입니다. 그래서 놀씨, 풍씨 하듯이 중씨, 관중 아닙니까? 그래서 중씨 일어나서 가서 자리에 앉으시오 이렇게 했답니다. 참으로 대인배들의 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죠? 언어안전이라고 왕이 내린 수를 거절할 수 있을 것이며 더욱이 그런 그 관중의 뜻을 알아차리는 제환공의 지혜는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죠. 예, 이 관중과 제환공의 이 관계가 아주 예민한 관계 아닙니까? 아니야말로 제환공 쪽에서는 저 관중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어쨌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그 지환공의 인물됨을 알기 때문에 관중도 그런 벽포를 보였기는 하지만 참 대단합니다. 그 술자리에서 리더의 흥을 깨는 일은 최소 죽음 아닙니까? 예, 예, 부럽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술 못 먹는 것이 정말 고역이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뭐 지금도 그때나 별반 다를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예, 이 이야기에 하나 더 보태면요. 일전에 영국 그 옥스퍼드 대학의 그 의대에서요, 그 정신의학 그 전문의인 안냐 토피알라 교수의 연구팀이 논문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술에 관한 것인데요.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뇌의 용적이 줄어든다. 그리고 또 뇌에 있는 백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뇌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무슨 술을 먹든 그리고 얼마나 먹든 상관없이 한 방울만 먹어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했어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함경에는요, 술로 인한 과오를 6가지 들고 있는데요. 그중 6번째가 술은 지혜의 종자를 끊는다는 것입니다. 위의 논문은 이 아함경에 나오는 그 지혜의 종자를 끊는다는 말을 완전 뒷받침해주고 있죠. 예, 모든 종교에서 다 술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 논문 발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술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부분, 말하자면 적당히 마시면 약이 된다든가 반주가 몸에 좋다든가 이런 말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죠. 애주가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말씀인데요. 예, 이 술이 정말 시간 관계상 더는 못하지만요. 예, 이런 연구 발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술의 장점이 정말 그것이 정말 장점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맨정신으로 풀지 못하는 것을 술의 힘으로 빌어서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시시콜콜 이야기하면 점점 그 애주가들에게 미움받을 것 같고요. 요즘은 그 젊은이 치매도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남성보다 여성이 이 술에 아주 취약하다고 하네요. 이 귀한 뇌를 손상시키는 일은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때는 그 담배 끊는 것으로 의지력 테스트하는 일이 유행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술 끊는 것으로 의지력 테스트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을까요? 예,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예, 재상 분명 대장부라고 했습니다. 재물에 있어서 분명한 사람이 대장부다. 뭐 보통 이렇게 푸는데요. 재상, 그러니까 재물상에 있어서 그 다음에 나눌 뿐 밝을 명이죠. 그래서 분명하다 이렇게 그냥 한 단어로 해석하는데요. 요걸 조금 풀면요. 재물에 있어서 나눔을 밝게 하는 자, 나눔을 투명하게 하는 사람이 대장부다 라고 하면 의미가 조금 더 확실할까요? 예. 계산을 분명하게 한다는 뉘앙스보다는 나누는 것을 투명하게 한다는 것에 저는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계산을 투명하게 해야 돼요. 다 알게, 공개적으로. 그래야 공평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계산이 투명하지 않으면 절대 공평할 수가 없죠. 예. 육아에서는 특히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인간의 삶에 필요한 그 재물 취득에 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이 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전제를 두긴 하죠. 예, 예를 들면 군자는 의로움에 밝지만 소인은 이에 밝다 라든가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라 라든가 의롭지 않은 부귀는 내게 마치 뜬구름과 같은 것이다 라든가 그래서 의롭다면 이 이익을 취해도 된다 입니다. 예. 그러니까 육아는요 인간 간의 도리인 인을 강조하면서 그 이익을 추구하면서 의를 잊지 말아라. 의를 잊지 않고 이익을 취득하면 된다는 것이 돼요. 이익을 쫓되 인애를 바탕으로 하면 된다. 예요. 때문에 그 불교처럼 아주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죠. 예, 도가나 불가보다는 훨씬 그 이익에 관해서 너그럽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가를 또 밝히고 있어요.
만약에 이익만을 쫓고 의의를 쫓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의의를 쫓지 않는 상태에서 이익만 쫓는다면 원망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원망을 받기 때문에 의의를 쫓아야 된다는 것처럼 돼요. 예, 제가 좀 꼬아서 말하나요? 예, 이익에 의지해서 행동하면 원망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만 쫓으면 인심을 잃게 되고 원망이 많아지면 이를 그르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의 사단은 이 원망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큰 뚝이 무너지는 것은 그 개미구멍인 것처럼 사람의 일이 그르치는 것은 아주 작은 원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 원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 의롭지 않게 이익을 나눌 경우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장자도 그 도척편에서 그 도둑질에도 도가 있는데 훔친 물건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의롭지 않은 이익은 무엇이고 의로운 이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일까요? 그 나눔의 기준, 그 공평한 나눔은 누가 무엇에 근거해서 정하는 것일까요? 요즘 흔히 말하면 갑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갑이 정하는 거 아니야, 갑이. 예, 그럼 그 갑이 제대로 공평하게 나누는가, 투명하게 나누는가. 의라는 것이 뭡니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는 것. 이것이 최소한의 의다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익을 취하면 된다. 이것이 대장부인가? 네. 그렇게 쉬운가? 이렇게 쉬울까요? 네, 이렇게 쉬우면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준 것은 수미산만큼 큰 것 같고 받은 것은 모래알보다 작아서 받아도 부족한 것 같고 벌고 덜어 주어도 많이 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계산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사의 그 사단이 모두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나는 많이 준 것 같고 적게 받은 것 같은 거예요. 예, 재미삼아서 강원랜드, 정선이죠. 예, 정선 카지노에서 벌어진 그 타짜 사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재밌는 내용을 일부러 예, 골라봤습니다. 한 번은요, 이 강원랜드 카지노, 정선 카지노에서요, 이 카지노가 털린 적이 있대요. 타짜들에게 털린 적이 있대요. 1년에 몇 번 이런 사건이 나는데요. 예, 이 카지노가 털린 적이 있답니다. 예, 카지노 주변에는요, 그 돈을 잃고서 억울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혹은 이제 돈을 잃었기 때문에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예,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타짜들이 많다고 해요. 이들을 일명 지박령이라고 한다네요. 지박령. 쌍지자에다가 묶을 박자에다가 영혼 영자예요. 그러니까 이 지박령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갈 곳을 가야 되는데 그 자기가 죽은 곳을 떠나지 못하고 맴도는 영혼을 지박령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카지노에서 돈을 잃고 떠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서 노숙자처럼 지내는 사람이 엄청 많대요. 에피소드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지방령 중에 2명의 전직 타짜가 하루는 강원랜드를 털기로 작당을 했어요. 네, 치밀하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강원랜드용 그 카드 한 벌하고 귀신같이 카드를 이렇게 속이는 마술사를 고용해서 죽으라고 연습하면 이제 돈 따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짰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내노라 하는 마술사를 물색해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이 카드가요, 강원랜드에서 사용하는 이 카드는 미국의 그 모 회사에서 제작한 카드로 그 특수 제작된 것이랍니다. 근데 이 카드를 막 청계천부터 뭐 온갖 데를 다 조선팔도를 뒤져봐도 이 카드를 찾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원랜드에서 사용하는 카드를 이제 훔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훔치려면 또 도둑질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야겠죠. 그래서 또 이제 수소문 해가지고 아주 잘 훔치는 도둑씨 한 명을 이제 고용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카드 훔치는 것에 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술사가 그 카드를 가지고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고 끝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지방령인 타짜 2명하고 그 마술사 그리고 도둑씨
도합 4명이 이제 수익금을 n분의 1로 똑같이 이제 분파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4분의 1이야.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필드에 나가서 이제 한탕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정말 착착 계획한 대로 잘 되어 갔어요. 이대로 간다면 정말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실전의 날이 왔어요. 실전에 나갔어요. 마술사가 샥샥샥 해가지고 아주 기술이 좋겠죠. 카드 한 장을 싹 숨겨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였는지 계속 승승장구해서 단번에 몇 억을 땄다고 합니다. 예, 그날 밤 그들은 약속대로 수익금을 4분의 1씩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타짜 둘이 아차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덕시 문제였어요. 이 도덕시는 이제 그 카드 훔치는 것까지는 됐지만 그 이상의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번 게임할 때마다 돈을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훔쳐서 넘겨받을 때 확실하게 짚었어야 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아차한 거죠. 이 피 같은 돈을 매번 할 때마다 4분의 1로 나누자니 이게 본전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도덕씨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이제 여기까지다. 너 얼마 띄워줄 테니 이거 가지고 이제 그만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덕씨는 뭐 어떻겠습니까? 이제 물러나왔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이제 자신은 이제 더 이상의 배당금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자신이 훔친 카드로 돈을 따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돈의 액수가 점점 커지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범죄의 돈이. 근데 이대로 계속 가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들이 들이키게 되면 그 도덕시의 혐의도 그 번 돈의 액수만큼 커지게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그 도덕시는 이러다가는 나까지 위험하겠다 해서 이 나라를 뜨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도망을 갑니다. 예, 그런데 필리핀에 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나 봐요. 이제 이 일을 더 이상 커지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 이 일을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강원랜드에 전화를 해서 자수를 합니다.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강원랜드 측에서 깜짝 놀랐죠. 그러지 않아도 벌써 이렇게 돈을 많이 따면은요, 예, 막 저들이 누구지, 어디서 왔지, 막 이렇게 하는데 뭔가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즉시 경찰을 불러서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무리 비디오를 돌려봐도 도대체가 이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랍니다. 이 귀신 같은 마술사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결국 증거를 찾지 못한 그 강원랜드 측에서는 그 타짜와 마술사에게 영구 정지를 시키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뭔 소리냐면 니들은 다시는 이 정선 카지노에는 오면 안 돼. 이렇게 영구 정지를 시키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 카지노에 와서 돈을 많이 따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쫓아내는 방법은요, 다른 거 없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시비를 걸고 그들이 말썽을 일으키게 해서요, 그들에게 영구정지를 시키는 것,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누가 돈을 많이 따면요, 그 직원 같은 사람이 모른 척하고 가서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걸려서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들에게 너희는 여기 이제 다시는 오지 마 이러면서 영구정지를 시켜서 쫓아내는 것으로. 그래서 돈을 잃는 사람들만 거기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술사는 이제 홍콩으로 쫓아내고, 이제 그리고 그 자수한 도덕씨에게는 이제 몇백만 원의 사례비와 그 일주일간 그 카지노 내의 모든 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혜택을 줬다고 합니다. 예, 이런 카지노 게임도 대장부와 같이 돈 분배가 투명하지 않으면, 약속이 깨지면 이렇게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리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욕심에 눈이 가려서 준 것만 기억하고 받은 것은 잊어버린다면 아무리 공평하게 나눈다고 한들 여전히 그 계산은 불공평하죠. 예. 그럼 다시 이 본래 문제로 돌아와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공평한 것인가? 어떤 것이 의의를 바탕으로 한 이익인가? 돈을 버는데 어떻게 해야 의로운 것인가? 예, 맨 마지막 문장이 답이 되겠죠. 만사종간 기덕자호입니다.
매사에, 예, 여기 만사, 매사에. 여기서 종자는 이제 쫓을 종인데 의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은 너그러울 관자입니다. 이 관자는요, 집 면자에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게 큰 양 관자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큰 부잣집에 큰 산양을 키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양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집은 큰 집, 관자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후대에 와서 성격이 너그러운 것으로 변한 것이죠. 매사에 너그러움에 의지한다면 혹은 너그러움을 쫓는다면 너그럽게 행동한다면 예, 기덕자후 그 덕은 그의 덕은 저절로 후 두터워지다 혹은 쌓이다. 예. 매사에 너그러워서 남는 것처럼 죽고 손해보는 듯 준다면 그 계산은 공평하고 의로운 것이 돼서 복은 절로 쌓이게 될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너그럽게 베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예, 문장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주중불어 진군자 재상분명 대장부 술 먹으면서 말실수하지 않는 자가 참다운 군자요. 재물 나눔이 투명한 자가 대장부이다. 만사종간 기복자후 매사에 너그럽게 행동한다면 그 복은 저절로 두터워진다. 네, 술 마시면서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떠들어대지 않는 사람이 정말 군자이고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대장부라고 했습니다. 그 복은 그 가운데 쌓이는 것이죠. 관중의 말처럼 술 마시고 실현하지 않기 어렵죠. 예, 술은 끊으시고 재물을 나눔을 투명하게 해서 매사에 너그럽게 베푼다면 모두가 복인이 될 것이에요. 좀 덜 가지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